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73명은 해당 클럽에 직접 방문 이후 확진이 됐지만 나머지 29명은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사례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기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도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27명 늘어난 1,93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은 국내 발생이고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기가 8명, 대구와 인천이 각각 1명입니다. 한편 어제 정오까지 방역당국이 집계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102명입니다. 여기에 어제 서울시가 18시 기준으로 추가 확인한 4명을 더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6명입니다. 방역당국 공식 집계상에서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73명, 나머지 29명은 접촉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의 약 3분의 2인 67명이 20대였고 중증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서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7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집계된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707명.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모두 68명입니다. 확진일 기준으로 보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서울의 확진자는 8일 13명, 9일 16명, 10일 20명으로 점차 늘었고 11일에는 12명, 어제는 저녁 6시까지 7명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지난 황금 연휴 기간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그제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개혁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은 지난 4일과 8일 학교에 등교해서 실기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장 과 교감, 보건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생이 있다면 외출을 삼가고 보건당국 조치에 따르게 하는 등 철저한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서울시 내 학교 원어민 교사를 포함해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태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그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먼저 받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태원 인근 기지국의 접속자 10,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통신사 협조를 통해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기지국 접속자 1,905명의 명단 전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당 기간 내에 이태원 인근에 있던 전원에게 어제 검사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명단에 오른 사람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킹, 퀸,
트렁크, 소호, 힘 등 이태원 클럽과 주점 5곳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가 내린 검사 이행명령 대상자는 아니지만 서울시는 가능하다면 다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카드사로부터 클럽 5곳의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검사와 자가격리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좀 더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익명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그 효과를 좀 보고 있죠. 네,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 시작 이후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2배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그제 약 3,500건이던 검사 건수가 어제는 6,544건으로 2배가량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킹스루 등의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방역당국도 이 익명검사를 상당히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 전국 일괄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의 음압병상 1,189개 중에 200여 개 병상이 사용되고 있고 잔여병상은 987개라면서 생활치료센터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이 성소수자들이 검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암상 공개에 대한 걱정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핫라인을 개설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등 신변 안전 우려에 대해서 인권단체와 함께 핫라인을 개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할 기관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상담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받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방역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열차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예보제가 시행된다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속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열차의 호선별 혼잡도를 알려주는 혼잡도 예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호선별 최고 혼잡 구간과 혼잡 시간대 또 혼잡도 수치 등을 앞으로 전날 저녁 6시부터 제공할 예정인데요. 혼잡도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혼잡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열차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챙겨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사한 자판기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뒤에 지하철에 탑승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예상되는 최고 혼잡 구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사이 교대역에서 사당역 구간, 저녁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 성신여대 입구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5개 업소 외에 또 다른 업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킹, 퀸, 트렁크, 소호, 힘 등 5곳 위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클럽인 메이드와 피스틸 등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더군다나 이 두 곳은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은 곳인데요. 네. 이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 가장 먼저 이 확인된 용인 66번 확진자가 진앙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66번 환자가 최초 전파자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건데요. 이럴수록 집단 감염의 경로를 밝혀내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에 알려진 클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일대 5개 클럽과 전혀 다른 연결고리가 진행됐거나 겹치는 동선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 전에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가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19가 침입해 환자가 늘어났고 그중 한 명을 초발 환자로 발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한 사례 또는 초발 환자로 인한 유행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가 이 방역 측면에서는 최선이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전파 연결고리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권 본부장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이 추가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국의 애초 조사 기간을 벗어난 이태원 클럽 확진자도 발생을 했죠. 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일 동안을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작구에서 이달 7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다른 환자가 발생한 메이드, 킹, 퀸, 트렁크, 소호, 힘 등 이태원 일대 클럽 주점 중 한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환자처럼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경우 검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맹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북에서는 이 30대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는 지난 5일 새벽 이태원의 술집과 클럽 등을 다녀왔고 이 다음 날부터 진료 업무를 받는데요. 이 무증상 상태에서 김제 지역 선별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30명 정도를 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공중보건의의 진료자와 동승자들을 자가격리하고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기록의 진료자와 진료 동행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부천 거주 20대 남성은 시민 30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천시와 보건당국은 해당 남성과 접촉한 시민 중 14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차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이 클럽과 연관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들 대부분은 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국방부는 어제 기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이용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은 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간부와 병사, 훈련병에 대해 전원 검사를 시행했다며 일부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속 부사관의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해당 부대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기존 확진자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점점 전국적으로 더욱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네요. 네, 2차 감염에 이어 이 3차 감염 전파의 우려까지 큽니다. 이 방역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 체계에 착수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찾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집단 관련 확진자는 어느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3차 감염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무증상 감염이 36%가 넘고 그리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한 확진자의 접촉자는 강남의 회사 동료를 포함해 30명이 넘었고 부천의 모자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 수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2차 감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폭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982명에 대해서는 기지국 정보, 클럽 카드 결제 정보 등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전국적으로 8,500명이 넘는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소재 확인에 나섰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CCTV 조사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정부의 무료 검사와 서울시의 익명 검사가 신원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검사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평일 기준 하루에 5천에서 6천여 건 수준으로 진행되던 진단검사가 어제 하루 1만 2천 건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자와 관련해 7천여 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충북 등 전국 12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집단 감염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나섰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전국 광역지자체 12곳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이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부산과 경북도 추가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 대전, 울산 등 9개 시도는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금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하던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이 방역당국은 검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익명검사를 통해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부터 정부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출생연도 끝자리가 3 아니면 8인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스크처럼. 네, 맞습니다. 이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요일별 오부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번, 내일은 49, 모레는 50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친 세대주는 주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 이번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옵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실수로 기부 신청을 한 사람은 당일 밤 11시까지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며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실수 기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하지 않음도 고를 수 있게 메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에 한해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이 당일에 하지 못하면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취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각종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부정 유통에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와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부정유통 상황을 신고해 적발한 사람에게는 환수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이 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미국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즘? 네, 미국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네. 이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8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5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8만 1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가 이번 주말쯤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부분적, 제한적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재개장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뉴욕주 북부의 일부 지역에 대해 부분적인 재개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3월 22일부터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권고하고 오는 15일까지 비필수 사업장에 100%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네. 이제 경제 정상화를 서서히 시작을 하겠다는 소식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최근 통제 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프랑스와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도 봉쇄 완화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가 약 2달 만에 풀렸고 덴마크는 상점과 쇼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벨기에의 일부 병원은 긴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일부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고 또 학교 수업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 급증세가 꺾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이 러시아의 경우 하루 신규 확진 건수가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도 봉쇄 완화를 선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하지요. 이렇게 어떤 나라들은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보건당국이 우한의 일부 지역을 다시 봉쇄하기로 했다고요. 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6명의 확진자가 나온 우한시 둥시후구 쌈민구역을 14일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봉쇄 조치를 푼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이 우한시 둥시후구 위험 등급도 저위험에서 중위험으로 상향했습니다. 9시가지에 자리한 쌈민구역의 전체 주민 수는 5천여 명으로 대부분 중년, 노년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쌈민구역 주민들은 봉쇄 기간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요. 또 식료품 등 생필품은 주민위원회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쌈민구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우한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봉쇄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정오 기준으로 10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 두 분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리고 이 전국적이면서도 아주 큰 그 규모의 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도 그렇지만
이게 그 어려운 부분이 지금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휴 기간 중에 일정한 공간에 모였다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검사에 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그 방문자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빨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숨어 있는 잠재 보균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강양구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원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좀 빨리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지금 2차, 3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초기에 진압이 되지 않으면은 추가 연쇄적으로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한 가지 걱정이고요. 원 교수님과도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태원 사례를 보면서 제일 걱정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숨은 감염자들이 네. 이제 지역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한번 모이니까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지 않으면은 이제 또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그 장소를 중심으로 발현이 된 것뿐이지 숨은 감염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그 뇌선이 터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기존에 알려졌던 이태원 5개 클럽 외에도 또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용인의 66번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도 않아서 감염원 파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66번 환자가 첫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곳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이 용인의 66번째 환자가 증상이 발생했던 시점에 네. 거의 같은 날짜에 증상이 시작된 다른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 날부터 증상이 시작된 다른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용인의 66번째 환자로부터 전파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근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알려졌던 클럽이나 이런 것과 무관한 그런 장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네.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 이런 전파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일 때문에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바다 건너 제주에까지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확진자 대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증상 젊은 층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간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야기했던 상황이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네네. 들자면은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의 한 80% 이상, 거의 90%에 가까운 숫자들은 20, 30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 30대가 지역사회로 가서 전파를 하는 분들은 할머니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흔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고위험군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분들인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4명에서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70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차이도 사실은 이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좀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 많은 세대들이 다 조심을 할 텐데 특정 세대에 이 치명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좀 덜 조심하게 만들고 예. 그것이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신속하게 숨은 감염자들을 찾아내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애초에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진단 검사를 받아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건지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자가 전체 환자의 35%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촉의 강도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지역을 잠깐 지나가는데도 검사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검사 역량이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주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숨어있는 그런 확진자, 증상이 없는 확진자까지 다 찾아내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좀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네. 바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밝혀지면서 좀 과도한 비난과 혐오 문제가 지금 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한 어떤 신상 노출, 아우팅 우려 때문에 더더욱 클럽을 방문했던 분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익명검사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이 익명검사 카드를 내놓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저도 계속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살폈는데 일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제 글들이 막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받으면은 뭐 음성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2주간 격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혹은 회사에 이제 아우팅이 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사에 응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게시물들이 다소 올라왔고요. 이런 게시물들을 좀 모아가지고 저도 이제 서울시 방역당국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분들을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방역 전문가들과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익명 검사를 해주겠으니까 예. 이제 최대한 나와서 좀 검사를 받으시라라고 이제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익명검사 카드를 이제 내놓은 다음에 검사에 응하는 분들의 숫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혹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꼭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검사 대상자 분들도 자발적으로 좀 검사에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그 외에 우리들 역시 지금은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라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가 지난 신천지 때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신천지는 특히 이제 특정한 교단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또 그 교인들끼리의 그 밀접한 접촉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와의 그 밀접한 접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떤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부터 방문을 한 다음에 원래 활동하던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그 연휴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이미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전파가 일어났다면은 이 경계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전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고리를 밝혀내고 끊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신천지 사태 때보다도 더 어떤 그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겠군요. 이런 가운데 또 홍대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접촉자를 파악 중인데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 주점, 포차, 노래방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또 우려가 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수도권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대구, 경북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의 수도권 상황과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다음에 수도권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한 1, 2주는 오히려 지금 수도권이 그때와 비교해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흥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업태의 양상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유흥시설과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런 네.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풍선 효과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아마 이태원과 유사한 상태로 분명히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을 테고 또 그쪽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응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상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마냥 그 업소들에 대해서 뭐 영업을 하지 말라고는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방역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좀 재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단컨대 분명히 그 홍대나 혹은 강남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앞서 TBS 지혜론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12개 지자체에서 영업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죠. 그런데 이 업종의 종사자들이 이런 조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뭐 일부 일탈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가지고 영업을 중단했다가 네. 문을 다시 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제 다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사실 그 유흥시설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지자체나 혹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여론이 좋지는 않겠죠. 네네. 하지만은 그분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고민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게 고민이 되어야 되냐면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제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참에 유흥업소를 다 뭐 망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예. 좀 이제 그런 식의 전향적인 접근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경제적 지원책도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했을 텐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연기가 된 거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일주일 뒤에는 등교가 가능할지 이렇게 상황이 된 와중에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하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워낙에 이번 이태원 관련 유행이 시작된 뒤에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유는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들과 이 초중고등 학생들과의 그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학은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실제 유행 상황을 보면은 오늘 아침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이 이제 확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학원 강사 그리고 뭐 과외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다음 주 개학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학생들에서 이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고 너무 그 개학 자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유행이 더 커지는 상황에는 뭐 이 국가와 경제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고3의 관점에서 봐서도 지금의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3은 어쨌든 간에 이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3 개학을 밀어붙이고 수능 시험을 밀어붙였을 때 지금 고3 학생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5월 안에 정상적인 개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5월이 넘어가면은 이번 학기 성적 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불투명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한 학기 기간이 거의
다 지난 다 거잖아요. 지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간헐적으로 가을 학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개학을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좀 버리고 이 방역과 교육 그리고 바람직한 학교 일정 같은 것들을 좀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1주, 2주 연기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벌써 이번이 5번째 연기인데 이렇게 1, 2주씩 뭐 미룬다고 해서 지금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강양구 기자 또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다시 우려되는 사태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를 해도 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강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의 그 확진자 발생 상황 그리고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 그 전체적인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해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혜로운 기자와도 이야기했듯이 유럽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봉쇄를 완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겨울을 앞둔 남미는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10,000명씩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계절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방역 실패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봉쇄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여파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니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다른 남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방역 여건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미가 방역 여건은 좋지 않고 또 인구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요인들이 겹쳐서 지금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나라의 방역 당국이나 혹은 WHO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남미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통계로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미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방역에 실패한 네. 결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오게 되면 우리가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요? 예, 뭐 사실은 그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지금 코로나19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이 감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을철 이후 다음 겨울까지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가 섞여서 돌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그 대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신이죠. 올겨울 오기 전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나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분들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빨리 검사를 하고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복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예.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이 섞여 돌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과 같은 요새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정도의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정도를 유지한다면 사실 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방어가 일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낙관적인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유행을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네. 인플루엔자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활 방역
방역 관련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가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할 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거든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도권의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서 버스나 지하철 혼잡도는 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혼잡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 무증상 전파라든지 혹은 혹시 본인이 증상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바이러스를 있는지 모르는 상태의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방어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한 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지금 네. 이런 의견이신 것이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감염의 불씨를 제거하고 동시에 또 찾아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방역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이태원 관련된 유행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마무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가 필요한 분들 또 그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모두 빨리 검사를 받으시길 권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손위생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를 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손소독제도 있어야 되고 마스크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 을 만드는데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기자님은요? 네,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좀 긴장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면 좀 전국적 유행 양상으로 퍼지지 않고 잘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과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종료가 된 상태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 가지고 실천을 한다 그러면 또 이 상황을 또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난 1차 유행을 잘 막아내고 또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는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의식과 또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TBS